이어지는 다음 발표 주제는 마리나와 어항의 결합을 통한 마리나 기반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란 긴 제목을 가지고 역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원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원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길게 주셔서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줄인 내용이지만 PPT에 안 나오는데요. 나오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국제 컨퍼런스에 발표를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승우 박사님의 발사에 이어서 이제 어촌, 그러니까 어항이라는 공강에서 해양 레저 활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관광이다, 관광 산업이다라고 말하면 뭔가 긍정적인 장밋빛이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대충 관광 산업이 장밋빛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소득도 증가시킨다 이런 긍정적 기능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면에 보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훼손적인 측면 상당히 많은 게 관광 개발의 측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어항에서 마리나를 도입하거나 해양 레저를 할 때도 이러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비는 공간, 아까 유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기능어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해양 레저를 도입시켜 갖고서 시설 효율성을 높이자. 개념적으로는 참 훌륭한 얘기인데 실천적으로 따지다 보면 상당히 제약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해양 레저를 도입할 때 제약 요인이 어떤 것이고 이를 극복할 땐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해양 레저하고 마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양 레저하고 마리나 정책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드리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마리나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항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어항을 공간에서 해양 레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측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 레저와 마리나입니다. 해양 레저 활동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해양이라는 공간을 봤을 때는 해수욕장, 스킨스쿠버, 요트, 크루즈, 최근에 하다못해 잠수함까지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양 레저가 뭐냐라고 딱 묻는다면 대부분 다 해수욕장 정도가 아닐까요?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 것 빼고는 그렇게 크게 생각나는 게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경기 보트쇼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트나 그런 데 관심이 많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뭔가를 한번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는 바닷가에서 몰려드는 시설 부족과 낙후가 좀 심하더라. 아직까지도 우리는 바닷가에 가는 게 너무 멀다는 편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이순 박사님 아까 대진항이 여기저기 있다고 말하지만 또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도 고성이 있지만 경남에도 고성이 있듯이 그런 관광지 정보와 바다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게 문제였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의 대주제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참고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수욕장 연간 밤에 9,600만 명 정도니까 18세 이상으로 따지면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바닷가에 대는 관광 수요인데, 그러니까 발목 정도가 오는 해수욕장보다 깊은 곳에 관광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취지도 이렇게 단순히 해수욕장 방문객을 영위해서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어린이들이 깊은 바다에 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규모의 요트 대회까지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모두 친수 공간에 나가자. 이게 현재 정책 기지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양 레저를 육성하자. 즉, 박근혜 정부가 나오면서 이제 마리나 산업이라는 걸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을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 2023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해양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주제인가 해서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경관을 좀 꾸미는 내용, 그 다음에 즐겁게 즐기는 해양 레저, 그 다음에 어촌 같은 거 문화를 즐기는 것들, 그 다음에 행복하고 힐링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크루즈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해양 관광이 해수욕장이나 어촌 갯벌 체험, 바다낚시 중심이었던 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마리나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도 육성하고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이게 이제 해양 레저 마리나를 허브 공간으로 만들자는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올해는 2가지 정책을 더 만들었습니다. 마리나 부분에서는 이제 21세기 동북아 마리나 허브를 만들자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는 이제 고용 창출 규모가 이제 신산업을 만드는 이유 자체는 이제 고용의 성장과 산업을 이끈 표가 있는데, 그래서 2,000명 정도의 고용을 10,000명 수준으로 이끌자. 이렇게 해양 쪽에서 하나 만들었고요. 또 어촌 쪽에서도 어촌 지역 소득장을 복지 창출을 하자. 그래서 아까 이순 박사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가지고는 어촌 지역에 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운에 바로
한 가지 내용이 바로 다기능 어항을 좀 만들어서 어촌역을 육성하고 어항을 고도화시키자는 내용. 이 안에 이제 마리나 내용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어촌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토해양부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바다의 역, 우미노에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국토해양부 시절에 또 바다의 역을 만들자는 말로 또 마리나를 갖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책의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 좀 같이 좀 통일시켜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 또 한번에 어찌 보면 정책 간의 협력이나 갈등이 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건 끝단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나를 왜 조성하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마리나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알긴 이렇게 알죠. 레저포트를 정박하는 공간이다. 근데 이건 서부 유럽에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마리나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는 이걸 도심이나 친수 워터프론트 재개발 수단의 하나가 액세서리가 마리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해양으로 나가는 거점을 만드는 리조트 기능.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적 측면에서 이를 통해서 산업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베드, 뭐 호주에 있는 골드코스트 시티 마리나를 만들듯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재 육계 거점형 마리나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만들자는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리나의 조성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다와 육지를 연계하는 하나의 교량 역할이다. 뭐 아까 이수바선이 어항이 어촌과 도시사회를 그렇듯이 마리나도 그런 기능이 좀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양 레저와 친수 문화를 어디 바다에 낼 수 있는 하나의 정보 센터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수 문화를 보급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의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 마리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리나를 어항 공간에 개발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리나 개발 정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마리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05년이면 저희 연구원에서 최초로 시제해서 이야기를 줬고요. 그 당시 이제 2009년에 이걸 근거하는 법령을 만들게 됐고요. 현재 뭐 국가 1차 기본 계획을 마련했고 좀 전에 보셨던 게 2011년하고 2013년에도 이걸 신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6개 지역 거점을 만들어 갖고 한번 국가식 좀 투자를 해보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전 국가 마리나항만 기본 계획 많이 보셨던 46개 지역인데요.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기타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곳이신가요? 반면에 어항구역이 한 21%, 또 항만구역이 30%. 그러니까 어항구역에 현재 마리나를 만들자는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새로운 공간뿐만 아니라 어항 공간에 대한 정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지만 어항이 실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한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마리나를 한번 20곳 정도 한번 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일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자체에도 20곳 중에서 10곳 정도는 어항 공간에 만들어져 있어요. 국가 어항 공간이 실제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개발 주체나 조성 공간, 운영 주체, 도입 시설인 차이지만 어항 공간을 활용하는 마리나 실질적으로 현재 많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나중에 정책적 측면도 있었겠지만 유휴 공간을 활용하지 않은 측면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책적 측면 때문에 이러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배경은 아까 다기능 어항 전체가 2005년도 되돌아갑니다. 2005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어항이 가질 수 있는 5가지 기능 중에 뭐 해양 관광, 문화 교류 기능이라고 검토해봤어요. 즉 어항을 통해서 도시민은 바다에 오고 바다민들은 또 어촌의 소득을 얻고 해서 다기능 어항을 만드는데 기왕이면 어항의 이용을 고도화시켜갖고 어민한테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어항이라는 공간을 외곽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하나 유휴시설이라고 하면 시설 공간이 좋아졌다. 그래서 다기능 어항에 마리나를 만들자 해서 어항 이용을 고도화하는 측면, 그 다음에 소득 증대, 해양 레저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다기능 어항 정책이 실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어항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경기국제포트쇼 1회, 2회 있던 전곡항이라는 곳인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저희 연구원 2005년에 한번 다기능 어항 평가 때문에 어항 이걸 마리나로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밑에 조감도를 만들면 될까. 어항 공간이 있다면 어항 공간을 반 나누어서 어업인들이 쓸 수 있는 어항구역으로 만들고 반은 관광구역으로 만들자. 이런 컨셉을 가져왔는데 실제 개발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보듯이 전체 이쪽 구역은 레저 구역으로 만들고요. 어항은 별도 옆에 대체 어항을 만드는 게 됐는데 이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어항 구역과 마리나를 같이 한 곳에 공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적 기능이나 레저 활동 기능에서 공존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핀이 있기 때문에 대체 어항 개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뭐 전곡항이라든지 수산항, 강릉항 모두 이제 국가어항 지역들이 전부 이제 마리나 시설로 개발되었는데 강릉항 이제 안목항이라는 걸로 개발이 되고 이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했는데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한쪽 구석에 만들어져 있으면서 연계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잘 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유 공간이라는 곳에 개발 자체했던 컨셉하고 시설이 변화된 건 좋았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들 약간 좀 시설 선정에서 약간 제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것들의 모델의 이제 시초는 제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제 우리 이제
피셔리나란 말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제가 일본의 마리나 시설, 어항 시설, 피셔리 숫자를 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항이란 빈 공간을 통해서 레저 시설을 만들지 않은 개념적 조치는 좋지만 일본에도 보면 3,000개 가까운 어항이 있는데 실제 이걸 피셔리나로 만든 것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지역 자체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골, 이게 리모트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약간 대규모 신수 시설이 있는 지역들, 기존 시설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공존을 이루자고 했지만 이게 대표적인 것 두 곳을 제가 갔다 온 적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키나와나 고베라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키나와도 이제 어항구역이긴 하지만 전체는 항만구역 내에 별도의 공간에서 피셔리라는 이름으로 어항을 만들게 되고요. 고베란 지역도 고베라는 다름이 어항이지만 오른쪽 구상단 자체가 여기가 이제 피셔리나가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새롭게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 어항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대규모 지역에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있는 지역이어야지 피셔리나가 어항의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는 쉽게 만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례 분석에 따르면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영국에 있는 브라이튼이나 바르셀로나 같이 새롭게 마리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프랑스처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어항을 통해서도 마리나를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특징들을 보면 기능적 재배치를 통해서 같이 공존하기보다는 재개발을 통해서 마리나를 만드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공존을 통해서 같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돼서 활동자들 간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리나를 조성한다. 즉 어항 공간에 마리나를 조성하려면 첫 번째는 어업과 공존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까. 어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어항 공간을 확장해서 레저 시설을 만드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자체를 한번 재개발해보겠다 해서 어업 활동이 쇠퇴한 지였으니까 이 지역은 리노베이션 차원에서 어항 기능을 개선해서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완벽하게 신규 시설을 개발해서 마리나를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항 내 마리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업 활동을 공존하면서 부분적으로 레저 시설의 기반 시설을 만들 경우나 아니면 어항 기능을 좀 확장시키는 방법 두 가지 쪽에서 어항 활용 마리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항을 마리나로 만드는 것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전 어항의 본원적 기능, 수산물 생산 기능을 배치시키거나 하는 건 지역과의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이 공간 통해서 같이 어항 레저 활동에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들, 이 지역을 대상으로 마리나를 만들 수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해양 레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의 측면의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 조제 조건을 그러니까 어항 기능과 관광 기능의 견합이라고 봤을 때 산업과 시장, 그다음에 공간 개발, 이해관계자의 형성이 필요할 거죠. 어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업 활동이 폐쇄됐다고 해서 마리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서 그 지역이 해양 레저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느냐, 배후 지역에 관광 지원이 있는 지역이 다기능 어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간 개발 측면에서요. 어업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관광 시설을 통해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어항 기능의 확장을 통해서 마리나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과연 투자 효율성이 있는 지역이냐, 일쪽에서 새롭게 시설을 안고 저비용 투자를 통해서 투자 효율성을 얻지 않는 지역이면 마리나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해관계자의 문제인데요.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건 좋지만 어항 레저 활동의 이면에는 레저 활동의 만족자의 만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공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항 내 마리나를 만드는 건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산업시장, 공간개발, 이해관계자가 서로 지역 협력과 공생발전의 모델에 같이 있는 투어들이 안에서나 다기능 어항에서 마리나가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조건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마리나를 개발하겠다 시킨 얘기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나를 통해서 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지역 개발의 수단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설 활용인데 이렇게 그림처럼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이렇게 레저 활동자와 어업 활동자가 갈등이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에 그건 공존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역시설 개발을 한다지만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어촌 사회를 약간 어찌 보면 디몰리시키는 지역 같은 경우도 공생발전과 협력에 배치되기 때문에 어항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소득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은 어업인 소득을 다양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레저 활동자의 만족을 주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협력할 수 있는 지역만이 어항 내 마리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업인들이 이제 이를테면 지역 소득을 뭘 만들 수 있을까 얘기하는데 직접적 간접적 참여가 제가 적어봤지만 대부분의 이제 어촌 지역의 개발 사업을 직접적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서 간접적 참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레저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요. 어업진들은 마리나 시설이나 고용 이런 간접적 참여, 김영 어촌계처럼요. 그렇게 운영되는 모델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또 레저 활동자가 또 레저 활동을 하지만 또 산업 공간에서 레저 활동을 한다는 건 약간 감정적 배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항 공간 자체는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어업인의 공간이 과거였다면 지금 이것은 또 하나의 공유 공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레저 활자가 왔을 때도 이들에게도 자기네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어업 활동자, 레저 활동자는 서로 상호 공약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레저 활동과 이제 어선의 분리라든지요. 또 안전항행, 분쟁이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업인의 고유 공간이라면 이걸 침해했을 때 과연 레저 활동자들은 어떠한 보상을 줘야 될지 이런 사전 협약 정도가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업인은 간접적 자기와 소득 증대, 말하는 운영업자들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 소득이 만들어지는 어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유유시설 활용적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유유시설의 활용이라는 게 어항이라는 시설을 활용하려면 수산업 기능이 좋았느냐 아니면 해양 레저 활동의 기능이 있느냐. 그래서 기능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지역은 어항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항 공간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항 공간을 100% 레저 활동 공간으로 만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기본적 기능은 어항 공간은 레저 활동의 공간이라는 인식 공간 내에서 출발해서 어항 공간을 정비해서 레저 시설 공간을 분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팀에서 이제 전면적인 마리나라기보다는 레저 기반 시설을 정비를 통해서 간이 정박이나 지원하는 기능이 어항 공간에 마리나를 넣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 재개발이나 정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어항의 본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개발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연안 공간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즉 지역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항 시설의 마리나를 개발하는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왜냐 외곽 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요. 하지만 주변에 관광 시설이 없는 지역에 지역 수요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른쪽에 이제 일본에서 만든 이제 와인 글라스 어항이라는 곳인데요. 상당히 보기도 좋고 좋은데 시설을 개발하고 나서 정박하는 척수가 열몇 척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항적 기능도 떨어지고 두 번째는 관광 시장하고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기능 어항이라는 전제 조건도 수요 시장이 있느냐 그리고 해양 레저 기능과 연계해서 부가적인 개발, 배후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항이 정의 성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 관광과 수요와 마리나 수요를 고요한 지역만이 이런 어항 내 마리나 개발을 만들어야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어항과 어촌의 해양 레저 시설은 크게 정책적인 측면, 어업인과 레저 활동자 측면, 문화 해양 레저문을 통해서 고민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저 농림수산식품부 시절과 국토해양부 시절이겠지만 바다의 어촌의 본질이 같다면 하나의 정책에서 나누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상 레저과에서는 무슨 다기능어항이라고 부르고 어느 과에서는 마리나라고 부르고 또 어떤 것은 마리나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어떤 것은 어촌 어항법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체계 정비를 통해서 기반 시설을 한쪽에서 조성했다면 육상 시설은 문광부에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는 관광공사에 맞는 이렇게 융합행정의 정책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비슷한 화두인데요. 상호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업인과 레저 활동자는 서로 배타적 입장이 아니라 서로 공존한다는 입장.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에 통해서 어업인은 본인 레저 사업자가 아니라 수입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가 수입을 어업 수입과 함께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째는 이제 어촌의 역할 자체도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어업촌이 어업사회에 대한 분야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촌 문화와 해양 레저 문화, 안전 문화까지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어촌이 그러나 해양 레저 하나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쪽에서 마리나를 검토하는 것이 해양 레저 활성화 방안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